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갈등을 일으킬 가치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러 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우연히 일어나는 지리적 재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하중 테스트 과정입니다. 상대방에 의해 이미 깨져버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복종이라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엄성은 언제든 타협할 수 있으며 당신의 영역에는 지켜야 할 경계선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꼴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약해 보이는 그 순간 이미 정복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성격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나약한 부분을 도려내어 진정으로 경외감을 일으키는 강력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처방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왜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히 그 누구도 당신을 두 번 다시 시험하려 들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례함은 폭발하듯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조용한 스며듦이며 당신이라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포식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열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스캔합니다. 누가 위에 있는가, 누가 아래에 있는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고 누구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상사이든 로맨틱한 데이트 상대이든 그들은 당신의 영토를 둘러싼 울타리의 한계를 더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번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무 울타리에 슬쩍 기대어 삐걱거리는지 확인해 봅니다. 당신의 외모에 대한 교묘한 농담, 당신의 능력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 혹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 등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과학자가 박테리아 배양액을 관찰하듯 당신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웃어넘기거나 상대방의 무례한 실수를 정당화해주거나 혹은 그저 고개를 숙여버린다면 당신은 방금 당신의 주권이 담긴 열쇠를 넘겨준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토가 주인이 없는 무법지대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마른 침을 삼킬 때마다 당신은 굴욕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껏 짓밟아도 좋습니다. 이곳의 땅값은 헐값이니까요. 마키아벨리는 통치자의 안정감이 그의 상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키는 국경선의 견고함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례함이라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때 당신의 모든 존엄성이 파괴되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뱃속에서 느껴지는 그 차갑고 무거운 느낌은 소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 본능이 당신 자신의 비겁함에 의해 배신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오늘의 갈등을 두려워하지만 지금 이 작은 전투를 피함으로써 내일 당신의 자존감과 벌일 전쟁에서 확실한 패배를 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례함은 당신의 존엄성과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사이에 정확히 그 틈새에서 번성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투명 인간이 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는 여러분 대부분이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딜레마를 던졌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은가? 여러분들이 배운 예의 바른 정답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지배하는 해답은 다릅니다. 사랑이란 감사함으로 맺어진 유대감이지만 인간은 본디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그 유대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잊어버리십시오. 현대의 삶이라는 법정에서 당신의 군대는 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심어주어야 할 현대적인 두려움은 폭력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결핍될지도 모른다는
마비될 듯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는 지나친 접근성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항상 타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절대 거절하지 않는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기 편리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산소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필수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공짜인 존재 말입니다. 숨이 막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산소의 존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착하게 굴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의 시장 가치를 죽이는 것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에서부터 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당신이 충성스러운 위성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궤도를 맴돌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왜 굳이 당신을 존중하려 노력하겠습니까? 권력의 역학은 당신이 전략적인 철수의 달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나친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당신이 곁에 있다는 편안함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당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안전망이 되어주기를 그만둘 때, 당신은 관계의 화학적 성질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소가 주는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먼저 당신의 무관심이 주는 차가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흔한 것은 싸구려 취급을 받습니다. 희소한 것만이 금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문을 향해 걸어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을 용기가 없다면 당신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스스로 잠가버린 감방 안에서 애정을 구걸하는 인질일 뿐입니다. 당신이 콘크리트 벽을 향해 있는 힘껏 공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은 다시 돌아오고 당신은 그것을 잡아 다시 던지며 게임은 계속됩니다. 그곳에는 에너지의 교환, 리듬, 그리고 통제권이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똑같은 공을 끝없이 어둡고 깊은 심연을 향해 던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은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며 그저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이라면 두 번째 공을 던지겠습니까? 아마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황한 채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공허함 속에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반응이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무례함은 독이 든 춤을 추자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공격자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대본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어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거나 혹은 당신이 움츠러들어 그들이 당신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대본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됩니다. 분노와 방어적인 태도는 조종자의 불길을 키우는 산소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없다면 그들의 불꽃은 연료 부족으로 인해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 기술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합니다. 모욕이 날아올 때 당신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풀기 위해 애써 웃지도 말고 고통받았다는 신호로 미간을 찌푸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곤충학자가 흥미로운 벌레를 관찰하듯 상대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십시오. 침묵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어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견딜 수 없게 말입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진공 속에서 상대가 내뱉은 도끼 어린 말들은 메아리가 되어 그들 자신의 귓가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함과 미성숙함을 자신의 귀로 듣게 됩니다. 당신은 공격자가 불안해하며 말을 더듬고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심연 속으로 던져버린 공을 되찾으려 발버둥치지만 당신은 결코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키아벨리가 군주의 자리라고 불렀을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발코니에서 혼돈을 관찰하지만 그 근간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는 자의 위치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게임 자체를 집어삼키는 심연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자가 당신을 벽으로 밀어붙이려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안개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바위를 향해 돌을 던지면 그 돌은 바위를 흠집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를 향해 똑같은 돌을 던진다면 그 돌은 아무런 저항도, 충격도, 소리도 없이 그저 통과해 버릴 뿐입니다. 당신은 안개가 되어야 합니다. 안개 기법은 모욕 속에 담긴 일말의 진실이나 가능성에 동의하되 그 속에 담긴 독을 완전히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 참 오만하군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자동적인 반응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며, 이는 상대가 당신의 자아상에 영향력을 미칠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달인의 대답은 다릅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제 기준이 워낙 높거든요. 라고 응수합니다. 상대가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라고 하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범한 것에는 한 번도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모욕에 동의해 버림으로써 당신은 공격자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줄다리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팽팽해지도록 당신이 반대쪽 줄을 잡아당겨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상대는 뒤로 힘없이 나자빠집니다. 이는 타인의 의견 따위는 위협이 아니라 의미 없는 백색 소음으로 여길 만큼 압도적인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얄팍한 판단 따위는 당신이 굳이 방어할 가치조차 없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욕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순간 모욕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공격이 달라붙을 만한 단단한 표면을 아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철벽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겟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공격자 혼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놔두는 공간적인 배경이 될 뿐입니다. 안개 기법을 깊이 이해하려면 현실 구조라는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 속에는 누구의 프레임이 승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보이지 않는 쟁탈전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은 판사이고 당신은 피고인이라는 프레임을 당신에게 강요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려 든다면 당신은 피고의 역할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격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세운 법정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안개 기법은 그 법정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행위입니다. 비판에 대해 무미건조하고 초연하게 동의함으로써 당신은 타인의 판단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무게감도 주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 당신의 셔츠 색깔을 비난할 때 당신이 파란색이 맞습니다. 라고 무심하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소모도 없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붙인 꼬리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의견이 아무리 형편없고 무의미할지라도 상대가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을 쿨하게 인정해 줄 뿐입니다. 공격자를 주먹에 자신의 모든 힘을 실어 날리는 복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타격이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팔로 막아내는 대신 그저 옆으로 가볍게 한 걸음 비켜섭니다. 묵직한 저항이 있을 거라 예상했던 복서는 크게 휘청이며 균형을 잃고 맙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가끔 저는 다루기 힘든 사람이 되곤 하죠.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의 아드레날린 분비 주기를 무참히 끊어버립니다. 조종자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의 대본에는 당신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초연함이 가진 심리학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착하고 똑똑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발버둥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공간의 진정한 지배자가 됩니다. 당신은 모든 피드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맹독을 뿜어낼 때 당신은 그저 옅은 미소나 가벼운 고갯짓으로 그것을 흡수한 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권력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써 공격자를 가르치려 드는 감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구구절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설명하며 자신을 존중해 달라고 구걸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극치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번에는
정확히 어디를 찔러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 당신의 상처가 그려진 지도를 상대방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영토를 침범한 자와는 존중을 걸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혹독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정교하고 칼 같은 철수 프로토콜은 희소성의 법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불평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냉정하게 차단해버립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습관적으로 당신과의 약속을 깬다면 당신의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를 초대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마침내 그가 당신의 빈자리를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올 때 절대 분노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얼음장같이 차갑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요즘은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마키아벨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짓밟는다는 것은 완벽한 유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무례함이 허용되었던 그 관계의 버전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철수는 아주 완벽하고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인정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이 내어주던 시간이 무참히 철회된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당신이 사라진 차가운 공간 속에 그들을 홀로 남겨두십시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낼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결코 존중받지 못할 것이며 그저 참아주는 정도의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중은 그들이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비싼 대가입니다. 언어는 결함이 많은 시스템이지만 신체는 단 한순간도 송신을 멈추지 않는 강력한 안테나입니다. 당신이 첫 음절을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상대방은 이미 당신이 먹잇감인지 아니면 포식자인지 결정을 끝마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것조차 미안하다는 듯 타인의 인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발가닥개처럼 마음껏 밟고 지나가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배적인 바디 랭귀지를 설계하는 것은 거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파워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그 공간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그곳을 온전히 점유하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공격을 두려워하는 동물은 몸을 웅크리고 급소를 보호하며 시선을 피하고 빠르고 경련하듯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동물은 느긋합니다. 느림은 그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때, 혹은 시선을 먼저 피해버릴 때 당신은 복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고 당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압도하려면 동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보다 아주 잠깐, 딱 1초만 더 시선을 맞추십시오. 아마추어처럼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달인처럼 꿰뚫어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손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힘을 빼십시오. 숨겨진 손은 두려움이나 기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시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무기는 완벽한 부동자세입니다. 상대방이 흥분해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을 때 당신은 조각상처럼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이러한 움직임의 부재는 상대의 에너지가 당신이라는 거대한 질량을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 주위를 도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소행성이 너무 가까이 지나간다고 해서 자신의 궤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당신은 상대방 뇌의 화학 반응 자체를 뒤바꿔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 주는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고 그들의 무례함은 본능적으로 목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며 사그라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공감 능력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사회적 관계의 치열한 투기장 안에서 뜨거운 공감은 당신을 도끼 가득한 사람들의 노예로 글자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뜨거운 공감이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당신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격자와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무례함을 스스로 정당화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자랐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방금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변호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차가운 공감으로 갈아타야만 합니다. 차가운 공감은 임상적이고 외과 수술 같으며 지극히 전략적입니다. 그것은 종양을 바라보는 외과 의사의 시선과 같습니다. 의사는 병리학을 이해하고 종양이 왜 거기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종양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저 수술을 집도할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기 위해 차가운 공감을 사용하십시오. 이성이 지배하는 차가운 머리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저 인간은 굳이 지금 나의 지위를 깎아내려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그 정답은 상대의 나약함입니다. 무례함은 내면이 불안한 자들이 내지르는 비참한 전쟁의 함성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자는 자신이 높아 보이기 위해 굳이 타인의 목을 짓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거리두기를 습득함으로써 당신은 얄팍한 감정 조종에 완벽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공격자를 구원하거나 이해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그들을 그저 재조정이 필요하거나 완전히 삭제해버려야 할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적들을 맹목적으로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든 연민이든 감정에 휩쓸리게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상황을 꿰뚫어 보는 맑은 시야를 잃게 됩니다. 차가운 공감은 상대의 무례함을 당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련한 증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하는 철저한 분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관찰할 때 모욕은 그 뜨거움을 잃고 당신의 전략 분석에 쓰일 하찮은 데이터 조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현대 사회가 당신의 목구멍 깊숙이 강제로 밀어넣은 아주 위험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착한 것이 무해한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빨을 숨기고 공격성을 억누르며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위험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약해 빠진 사람일 뿐입니다. 선함은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만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당신의 공격성, 이기심,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도록 훈련받았던 그 모든 어두운 부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무례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를 당신의 일부로 통합시켜야만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그 검을 칼집에 꽂아두는 여유로운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을 가꾸는 전사의 개념입니다. 전쟁 한복판에 내던져진 정원사가 되는 것보다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전사가 되는 편이 100번 낫습니다. 정원사는 처참하게 학살당할 것입니다. 전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를 건드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이 위험해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냄새 맡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내면으로 통합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굳이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올곧은 자세,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 속에서 당신이 쥔 검의 손잡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친절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충분히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존중은 힘을 인지하는 데 기반을 둔 일종의 철저한 거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무해한 성자라면 당신은 훌륭한 관역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괴물이라면 당신은 곧 리더입니다. 늑대들의 소굴에서 천사가 되려는 순진한 생각은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당신의 공격성을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무자비해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초석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은 희생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가치를 강요하는 자만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으며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렴한 오락거리나 일회성 행복의 알약을 찾아 천 몇 분 만에 이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그들은 마키아벨리의 철학이 그들의 얼굴 앞에 들이민 차가운 거울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다면 당신의 뇌는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할 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한가로운 놀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힘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잔혹한 투기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극소수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지막 도발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무례함은 타인이 당신에게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세상에 투영한 이미지의 증상일 뿐입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을 하인 취급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왕관을 쓰는 것을 스스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비극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 스스로가 그 모욕을 정당한 판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멍청한 건축가로 남을 작정입니까? 이제 저항의 행위이자 이 시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신호로서 댓글에 이렇게 남기십시오. 나는 내 침묵의 지배자이다. 이 문장이 당신이 존중받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짓을 멈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표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식이 당신의 본질을 강하게 울렸다면 구독하십시오. 단순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강력한 사상의 혈통에 합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클릭할 때 당신은 강렬한 환희의 버튼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버튼을 누를 것을 도전합니다.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상징적인 반항의 행위로서 벌거벗은 진실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선언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숨겨진 신호입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을 움직이는 숨겨진 톱니바퀴들을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입 버튼이 열려 있습니다. 이 채널의 멤버가 되는 것은 단순한 유료 구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철학에 대한 굳은 맹세이며 대중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당신에게 그 선을 넘을 용기가 있다면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얻으려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완벽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다음 행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떠 있는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당신의 미학적 감각과 금전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당신이 첫 수를 두기도 전에 이미 게임의 규칙을 지배해버리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존중은 자존심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운명 속에서조차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지나치게 뼈있는 농담, 며칠 동안 읽고 씹힌 메시지, 혹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건너뛰고 내려진 결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가장 먼저 뱃속에서 그 충격을 느낍니다. 차갑고 메마른 무거운 느낌이지만 당신은 그냥 삼켜버리기로 결정합니다.